안녕하세요. 영원한 차주국방 대한민국,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국방탐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담한 행보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자 군 관계자들과 조종사들을 파견하여 방한하고 한국 전투기 개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6세대급 전투기 개발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중국과 일본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을 위해 그 제반 기술을 하나둘 공개하자 과거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중국과 일본마저도 결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 발전을 인정하였으며 각 언론의 한국의 군수용 항공기 산업 발전 속도가 무섭다며 한국의 무기 발전은 위협적이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살펴본다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하여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하여 차근차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립이 완료된 KF-21 시제기는 7천억 원을 투입해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완료하고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2가 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블록 1이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도 아닌 차차기 버전인 블록 3와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 X2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병행 개발은 향후 진행될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복자형 KF-21 전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실전 8호기 역시 복자형 전투기로 개발되어 스텔스 무인기와 연계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초창기인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블록 1에 이어 블록 2에 관한 개념까지만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블록 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의 언급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세대급에서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러시아의 수호이 57 전투기 수준의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기술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와 상당히 유사한 성능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보통 한국형 최첨단 무기 기술은 개발 기간만 최소 5에서 7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블록 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 3와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베이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의 개발 일정을 공식화했고 하나씩 부품들을 습득하여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와 유럽의 유로파이터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미국의 F-22, F-35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전세계 유일한 특수 도료 도포를 적극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캐노피의 주익과 미익에는 RAM 도료를, 배기덕토와 플랫에는 RAS 도료를 이미 적용시켰으며 이제는 이를 뛰어넘는 스텔스 신기술, 메타물질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데요.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스텔스의 성능을 하락시키는데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공개한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이젠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발표했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덮는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이베이가 문제가 되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의 스텔스 형태가 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이더라도 일자형이 아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국의 스텔스 기술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라매의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블록1이 개발됩니다.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까지 겸비한 보람의 블록2가 개발되어 한국 공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6세대 이상으로 진화한 보람의 블록3 장기 개발 계획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5세대급에서 6세대급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미사일 등 무장 및 주요 탐지 장치를 전투기 동체 내부에 숨기고 표면을 특수 처리하여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개발진에 따르면 차세대 스텔스기는 내부 무장창과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덕컴 등이 포함 내장을 주요 요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기술력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해당 관련된 기술의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대한민국이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F-21 블록3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순수하게 독자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밝힌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스텔스 기능을 위한 전투기 페인팅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속도는 물론 기술 성능, 유지보수 능력, 무기 신뢰도 부분에서 전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듣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성과로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획득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계속하여 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파 흡수 물질인 RAM을 포함한 스텔스성 기체 구성 소재와 무인 전투기의 레이더 단면적 RCS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행 제어 알고리즘 또한 개발했다는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가 인정할 만큼 경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긴 합니다. 심지어 추가적으로 현재 군용헬기에 활용되고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되고 있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KF-21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하나의 유무인 복합체계로 통합시키는데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를 로열 윙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인 전투기는 전방 탐지 플랫폼으로 위험한 역할을 맡으며 KF-21 전투기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고 그 후방에서도 전자기파 침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 유인 전투기의 생존율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향후 미래 공중전력에서 엄청난 강점으로 발휘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날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전투기에 적용시키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본다면 그마저도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공중전의 핵심은 KF-21 전투기와 무인기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국방탐구 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알찬 방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